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봉이 김도우입니다. 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장중 이슈 시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오던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장은 끝없는 상승 랠리, 산타 랠리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흐지부지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핵심 요소였던,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 요소였던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가 좀 긍정적으로 풀렸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한테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의 문제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중국하고의 한한령에 대한 부분에서 남아 있는데, 한중일 회담에서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시장에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물이 좋은 쪽인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는 없고, 대부분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결국 관찰하는, 관망하는 자세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크리스마스 이전 이부이지만 또 이후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어떤 얘기, 큰 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변동성이 크지 않는 이 흐름 안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실망 매물과 기다림에 지친 매물들이 좀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큰 낙폭보다는 일단 확실한 팩트가 공개돼야지만 방향성이 뚜렷해지니까, 그 상황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 역시 현금이 가장 지금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65원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다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저는 아래쪽으로 1145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떨어지는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저항 버팀목과 지지 버팀목, 코스닥 저항 지지는 역시 이전과 동일하다. 아래쪽으로 216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1포인트를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황금봉이 골든봉을 잡아라, 골든봉 탑픽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KRC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아주 핫했죠. 뭐 1조 클럽 관련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에이프로젠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앞으로 향후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직상장을 하든 우회상장을 하든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은 되는데, 최근에 워낙 흐름이 좀 급등성으로 많이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약간 투매성의 급락은 보여줬지만 확실히 무너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 좀 짧게 우리가 눌리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KRC나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돌파가 나왔었는데,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아래쪽에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수렴을 보여주면서 그 맥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한 번에 그냥 쭉 해서 그냥 하한가로 떨어지기보다는 역시 이 구간 안에서 지지력이 있는 구간 안에서 이런 파동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큰 수익, 새로운 신고가를 만든다라는 기대감보다 이 눌림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그 신고가에 내가 안정적인 낮은 가격에서 지켜보고 기다려볼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는 거, 돌파하는 거 보고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이 눌림 자리에서 내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오늘 아래 꼬리 가격대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거의 뭐 181선 아래쪽에 지지를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 가격대가 한 1180원 정도까지, 1160원, 뭐 80원 정도까지 제가 영역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구간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으로 타이트하게 잡겠지만 저는 봤었을 때 한 1100원 정도, 매수가는 한 1160원, 50원 정도, 뭐 여기까지도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손절은 그 이후에 한 1080원 정도를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한다라면은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대응보다는 한 며칠 정도 좀 더 기다려 보면서 대응을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아래쪽으로 1080원 정도, 한번 위쪽으로는 1100원대 이 부분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분할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자. 저는 뭐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파동, 신고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V자 파동, W 파동이 한 번쯤 더 나오지 않을까, 떨어지더라도 여기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도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이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고 그때 방향이 다시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갈지를 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A프로젠 KRC 역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쳐져 내려왔지만 이전에 어떤 저점을 지켜줄 수 있는 2,300원대 부분, 이 부분대를 역시 지지받고 좀 이탈하는 흐름으로 투매성이 나올 수 있지만 투매가 나오더라도 한 며칠 동안 또 다시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면서 안착시킬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약간 방향성은 A프로젠 제약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한 2,200원대 정도가 리스크 관리가 되는 차원이다라고 보이시고, 그 위쪽으로는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로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하고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좋은 쪽으로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큰 흐름으로 방향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자리는 아래쪽으로 꺾여서 다시 박스 하단으로 해서 흘러내릴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올랐을 때는 떨어지지 않고 꾸준한 위쪽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손절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영역, 오늘부터 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로스라는 회사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SK 쪽에서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요즘 OTT 시장도 있는데 디지털 광고 쪽, 말 그대로 광고가 이제 광고 수익도 이제 뭐 대기업들의 어떤 직접적인 투자, CF 광고가 아니고 짤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짧은 광고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활용도가 좀 높은 실속 있는 광고들이 앞으로 제 생각에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잠깐 끼워서 나올 수 있는 광고라든가 아니면 PPL이라든가 막 그런 쪽에 광고 쪽을 볼 수 있는데, 역시 광고 전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광고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수주 쪽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득이 될 요소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이유 없이 이런 회사를 SK텔레콤에서 인수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 회사의 원래 원추세에 가는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성인 것 같거든요. 우상향 방향성 가고 있는데 위로 좀 올라오고 조금 하단으로 본다라고 하면 박스권으로 보면 이 구간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중심 구간인 것 같고, 우상향으로 해서 이 중심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을 가고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쪽으로 한번 다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올라서서 안쪽에 들어오면 쉽게 떨어지기보다는 위쪽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는 공략해 볼 수 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모멘텀, 어떤 잠재적인 요소도 충분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주가의 흐름도 안정적인 흐름이 잘 나타나는, 회사도 안정적인 흐름이 잘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양봉으로 계속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한 23,500원대까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큰 낙폭으로 좀 분할 매수로 중장기 투자로 적금 형태로 담아 가신다라면은 저는 나중에 큰 이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면에 어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을 조금 분할 매수 접근해서 쭉 가져가서 가격적인 어떤 기다림보다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나는 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좀 장기간을 들고 있어 보겠다는 생각. 저는 장기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들고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소액씩 적금씩 넣는 적금형 투자로 선택해서 가져가면은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황금봉이 골든픽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이후인 목요일날 만나서 또 새해 인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